강민재는 38살이었다. 부산에 있는 중견 IT 보안 회사에서 근무했고 몇 년 전부터 그의 삶은 지나치게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출근 시간은 정확했고 업무 일정은 빽빽했고 메신저 알림은 끊임없이 울렸지만 그의 감정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보고서와 회의, 오류 수정과 긴급 대응이 반복되었고 퇴근 후에는 정리된 아파트로 돌아와 정해진 식사를 하고 정해진 시간에 잠들었다. 그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잘 버텼다. 그것이 문제였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그는 스스로를 점점 덜 느끼게 되었다. 그날 오후, 그가 동물보호센터에 간 이유는 자신의 선택이 아니었다. 여동생 강유라가 부탁했기 때문이다. 유라는 작은 혼합견을 입양하기로 거의 마음을 정해둔 상태였다. 몇 주 동안 보호센터 홈페이지를 들여다보며 사진을 저장하고 성격 설명을 읽고 입양 후기까지 꼼꼼히 찾아본 뒤였다. 다만 혼자 가면 감정에 휩쓸릴 것 같아 오빠와 함께 가고 싶다고 했다. 민재는 특별한 생각 없이 동의했다. 누군가의 중요한 결정을 지켜보는 역할 정도라면 감당할 수 있다고 여겼다. 보호센터 안에서 유라는 곧장 어린 개들이 있는 구역으로 안내되었다. 직원은 친절했고 유라는 밝은 얼굴로 따라갔다. 민재는 그곳으로 가지 않았다. 그는 성견 구역 앞에 멈춰 섰다. 어릴수록 사랑하기 쉽다는 말을 그는 알고 있었다. 작고 연약한 존재는 자연스럽게 보호 본능을 자극한다. 하지만 성견은 다르다고 생각했다. 이미 사람을 겪었고 이미 선택받지 못한 시간을 지나온 존재들. 그들은 아무에게나 마음을 열지 않을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그쪽에 서 있었다. 그때였다. 하얀 진돗견 한 마리가 조용히 그를 보고 있었다. 다른 개들처럼 관심을 끌려하지도 않았고 짖지도 않았다. 유난히 눈에 들어온 것은 털의 색이 아니라 그 시선이었다. 선명하고 흔들림 없는 눈, 설명서처럼 붙어있던 이름은 단순했다. 진도. 나이는 3살로 적혀 있었다. 직원이 다가와 잠시 교감을 해보겠느냐고 물었다. 민재는 거의 고개를 저으려 했다. 자신은 그냥 동행일 뿐이고 이미 유라가 선택한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원은 문을 열었다. 그 순간 진도는 망설임 없이 민재 쪽으로 다가왔다. 거리 계산이나 탐색 같은 단계가 없었다. 선택은 이미 끝난 듯했다. 민재는 예상하지 못한 감각에 당황했다. 마음속 어딘가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흘러나왔다. 억지로 만들어낸 반응이 아니라 오래 잊고 있던 방식의 웃음이었다. 유라가 잠시 고개를 내밀고 그를 보았다. 오빠가 그렇게 웃는 모습을 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민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을 흘렸지만 그의 표정은 이미 변해 있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설명을 붙였다. 우연일 뿐이라고. 진돗견은 충성심이 강하다고 들은 적이 있으니 사람을 빠르게 따르는 성향일 수도 있다고. 보호센터에 있는 개들은 누군가를 붙잡으려 할 것이라고. 그 설명은 논리적으로 완벽했다. 그러나 그 설명은 그가 느낀 것을 충분히 덮지 못했다. 잠시 후 유라는 어린 강아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돌아왔다. 얼굴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축하했다. 보호센터를 나설 시간이 되자 그는 직원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 순간 진도는 그 자리에 그대로 남지 않았다. 민재를 따라 나오는 움직임이 분명했다. 아무 말 없이 이어지는 선택처럼. 밖으로 나오는 길에 유라는 계속해서 강아지 이야기를 했다. 이름을 어떻게 지을지, 어떤 사료를 사야 할지, 퇴근 후 시간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민재는 적절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는 다른 장면이 반복되고 있었다. 그 하얀 진도견이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을 향해 결정해버린 순간. 집에 돌아온 뒤에도 그 장면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남은 업무를 처리하려 했다. 이메일을 확인하고 보고서를 검토하고 팀 채팅에 답을 남겼다.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지만 생각은 보호센터에 머물러 있었다. 화면 속 글자가 의미를 잃고 흐릿해질 때마다 진도의 눈이 떠올랐다. 선택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의 삶은 오랫동안 예측 가능성 위에 세워져 있었다. 정해진 일정, 관리된 공간, 감정의 최소화. 예상치 못한 변수는 최대한 배제해왔다. 새로운 책임은 추가하지 않았다. 누군가의 생명을 돌보는 일은 그 체계 안에 없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다시 보호센터에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감정에 휩쓸릴 만큼 가벼운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규정해왔다. 그럼에도 그는 보호센터 홈페이지를 열었다. 유라의 입양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명목이었다. 그러나 몇 번의 클릭 끝에 그는 성견 목록으로 이동해 있었다. 진도의 사진이 화면에 나타났다. 하얀 털, 차분한 표정, 그리고 간단한 설명. 독립적이며 선택적인 성향 그 표현이 마음에 남았다. 누구에게나 다가가는 개가 아니라는 뜻. 그렇다면 오늘의 선택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 유라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입양이 승인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작은 강아지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민재는 축하의 답장을 보냈다. 그러나 사진을 오래 바라보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여전히 다른 개가 있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으려 했다. 왜 그 하얀 진도견이 이렇게 신경 쓰이는지. 그가 원하는 것은 안정이었고 지금의 삶은 그 안정 위에 놓여 있었다. 불필요한 변화는 피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센터의 조용한 구역에서 자신을 향해 이미 결정을 내려버린 존재가 있다는 사실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민재는 노트북을 닫았다가 다시 열었다. 진도의 사진을 한 번 더 확인했다. 화면 속 시선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갑자기 이상한 생각을 했다. 누군가가 자신을 선택한 적이 있었던가? 조건 없이, 계산 없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다고 말하듯이. 그는 곧바로 그 생각을 밀어냈다. 과장일 뿐이라고. 한 번의 만남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그러나 머릿속 어딘가에서 이미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오랫동안 닫아둔 부분이 아주 조금 흔들린 느낌이었다. 그날 밤, 민재는 잠들기 전까지 진도의 이름을 여러 번 떠올렸다. 단순한 이름. 설명이 필요 없는 이름. 그는 자신이 다음 날 무엇을 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가 보호센터에 간 이유는 유라였지만 마음에 남은 존재는 진도였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그의 안정은 이미 미세하게 달라지고 있었다. 그날 밤 이후로 강민재는 자신을 설득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썼다. 진도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는 더 단단한 논리를 만들어냈다. 보호센터에서의 만남은 감정적인 착시일 뿐이고 누군가를 돌보는 일은 지금의 생활과 맞지 않는다고 반복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삶을 일정한 구조 안에 고정시켜 두었고 그 구조는 쉽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생각은 통제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회사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동안에도 집중은 미묘하게 흔들렸다. 보고서를 읽다가 문장이 이어지지 않았고 메신저 알림이 울려도 바로 반응하지 못했다. 그는 스스로를 다잡았다. 단순한 피로라고 결론 내렸다. 프로젝트 마감이 가까워서 생긴 긴장이라고 정리했다. 감정은 논리보다 약하다고 믿고 싶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도 비슷했다. 냉장고 안에 식재료는 정돈되어 있었고, 거실은 변함없이 정리된 상태였다. 그 정돈된 상태가 오히려 눈에 거슬렸다. 아무것도 흐트러지지 않은 공간에서 자신만 조금씩 어긋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휴대폰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다시 들었다가 보호센터 홈페이지를 열었다. 이미 여러 번 본 페이지였다. 진도의 사진은 바뀌지 않았다. 설명도 그대로였다. 독립적이며 선택적인 성향, 그 문장이 마치 그에게 보내는 메시지처럼 반복되어 보였다. 유라에게서 또 메시지가 도착했다. 작은 강아지의 용품을 준비했다는 사진이었다. 사료 그릇, 작은 침대, 배변 패드, 이름표. 유라는 기대와 설렘이 섞인 말을 이어갔다. 민재는 짧게 답했다.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잘 어울릴 것 같다는 표현을 덧붙였다. 그러나 메시지를 보내고 난 뒤에도 화면을 오래 바라보고 있었다. 유라의 삶은 이미 변화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아직 그 자리에서 멈춰 있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왜 하필 그 진도견이 이렇게 신경 쓰이는지. 귀여움 때문도 아니었고, 동정심 때문도 아니었다. 그보다는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보고 선택해버린 느낌 때문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어떤 관계에서도 먼저 선택받는 위치에 서본 적이 없다고 느꼈다. 업무에서는 늘 성과로 증명해야 했고, 인간관계에서는 거리 유지가 기본이었다. 감정은 효율과 맞지 않는다고 배워왔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와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섰다. 차 안에서 라디오가 흐르고 있었지만 내용을 인식하지 못했다. 신호등 앞에서 잠시 멈춘 순간, 그는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직장으로 향하는 길은 익숙했다. 그러나 익숙함이 오늘은 설득력이 없었다. 신호가 바뀌자 그는 방향을 바꾸었다. 그 결정은 설명이 필요 없었다. 이미 어제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보호센터에 도착했을 때 직원은 그를 알아보았다. 어제의 방문이 단순한 동행이 아니었다는 것을 눈빛으로 읽은 듯했다. 직원은 차분한 목소리로 진도가 전날 밤부터 반응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식사를 거의 하지 않았고 다른 개들과 어울리지 않았다고 했다. 큰 문제는 아니지만 조용한 공간으로 옮겨 지켜보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재의 마음이 불편하게 흔들렸다. 그는 스스로를 타일렀다. 그 개는 자신의 것이 아니다. 책임도 없다. 그러나 이미 책임이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 그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다. 조용한 구역으로 안내받았을 때 진도는 한쪽에 가만히 있었다. 어제의 또렷함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였다. 기운이 빠진 듯 보였지만 완전히 다친 상태는 아니었다. 민재는 잠시 말을 잃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았다. 이름을 불러야 하는지, 그냥 서 있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가 조용히 이름을 떠올리는 순간, 진도는 반응했다. 과장되지 않았고, 극적이지도 않았다. 그러나 분명한 인식이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한 확신이 다시 드러났다. 직원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그 말은 민재의 내부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변명을 무너뜨렸다.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이 더 이상 부정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왜 다시 이곳에 왔는지 정확히 알게 되었다. 그냥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선택에 응답하러 온 것이었다. 직원은 간단하게 물었다. 입양 신청서를 작성하겠느냐고. 질문은 길지 않았지만 무게가 있었다. 민재는 즉시 답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삶이 바뀌는 장면을 머릿속에서 빠르게 그려보았다. 출퇴근 시간의 조정, 사료와 병원 예약, 여행의 제한, 책임의 지속. 그 모든 것이 그의 정돈된 구조를 흔들 수 있었다. 그는 신청서를 받았다가 잠시 내려놓았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도는 당분간 여기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압박은 없었다. 그러나 압박보다 더 무거운 것은 자신의 마음이었다. 차 안에 앉아 그는 한동안 시동을 걸지 않았다. 손은 핸들 위에 있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흔들리는지 이해하려 했다. 단순히 개 한 마리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반응이 과했다. 그러나 그 반응은 진도라는 존재가 그의 삶 안에 들어올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반려동물 이상의 의미였다. 닫혀있던 공간에 누군가가 들어오는 일, 그리고 자신이 그 공간을 다시 사용해야 하는 일. 회사로 돌아갔지만 일은 매끄럽지 않았다. 동료의 질문에 잠시 늦게 반응했고 회의에서 핵심을 놓쳤다. 그는 스스로를 책망했다. 집중하지 못하는 자신이 낯설었다. 그는 항상 효율적이었다. 항상 정확했다. 그런데 지금은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더 크게 울리고 있었다. 저녁이 되자 유라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강아지가 집에 도착했다는 사진이었다. 작은 몸이 새로운 공간 안에서 이미 자리를 잡은 모습이었다. 유라는 들뜬 상태였다. 민재는 미소를 지었지만 동시에 묘한 공허함이 밀려왔다. 유라의 집은 이미 변화를 받아들였다. 그의 집은 여전히 조용했다. 그 조용함이 오늘은 견디기 어려웠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차 열쇠를 집어 들었다. 보호센터 마감 시간 전이었다. 자신이 무엇을 하려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그는 다시 그곳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적었다. 조용한 구역으로 곧장 향했다. 진도는 어제보다 조금 더 문 쪽 가까이에 있었다. 마치 기다림의 방향을 알고 있는 것처럼. 민재는 그 앞에 멈춰 섰다. 말은 필요 없었다.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이 전달되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알았다. 이것은 동정이나 충동이 아니었다. 누군가를 돌보겠다는 결심도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이 돌봄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에 가까웠다. 그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더 두려웠다. 직원이 다시 다가왔다. 신청서를 작성하겠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번에는 민재가 오래 침묵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변화는 계산 끝에 이루어진 선택이 아니었다. 이미 마음이 먼저 움직였고 그는 그 뒤를 따라갈 뿐이었다. 펜을 들었을 때 손이 약간 무거웠다. 그러나 그 무게는 부담이 아니라 책임의 시작처럼 느껴졌다. 이름을 적고 연락처를 적고 거주 정보를 적었다. 마지막 칸을 채우는 동안 그는 자신의 삶에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소리를 듣는 것 같았다. 진도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선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한 확신이었다. 민재는 서류를 제출하며 느꼈다. 이 선택이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선택은 그가 더 이상 다친 상태로 머물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았다. 그날, 그는 보호센터를 나서며 이전과는 다른 감정을 품고 있었다. 불안과 기대가 동시에 존재했다. 그러나 그 감정은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오랫동안 멈춰있던 자신의 삶이 아주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입양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며칠 동안 강민재의 생활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전과 다르지 않았다. 회사에 출근했고
회의에 참여했고, 오류를 수정했고, 일정에 맞춰 보고서를 정리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분명히 다른 흐름이 형성되고 있었다. 그는 보호센터에서 받은 연락을 기다렸다. 그 기다림은 조급함이라기보다 긴장에 가까웠다. 이미 결정을 내렸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다. 센터에서는 진도의 상태가 안정되면 데려갈 수 있다는 말을 했다. 며칠은 더 지켜보겠다고 했다. 그 기간 동안 민재는 준비를 시작했다. 퇴근 후 반려동물 용품점을 찾았고 필요한 것들을 차례로 구입했다. 사료와 물그릇, 목줄, 하네스, 배변 패드, 기본적인 위생용품. 그는 물건을 고를 때도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려 했다. 과하지 않게, 실용적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것 위주로 선택했다. 마치 새로운 프로젝트를 세팅하는 것처럼 차분하게 정리했다. 집으로 돌아온 뒤 그는 구입한 물건들을 한쪽에 정리해 두었다. 그 공간은 전날까지 비어 있었다. 이제는 빈칸이 아니었다. 그는 그 변화를 똑바로 바라보지 않으려 했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다. 자신의 공간에 타인의 존재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실감났다. 센터에서 연락이 온 날,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 진도가 식사를 다시 시작했고, 반응도 안정적이라는 내용이었다. 입양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짧게 답했다. 가능한 날짜를 확인했고, 서류를 최종 제출했다. 통화가 끝난 뒤에도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선택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진도를 데려오는 날, 유라는 아침부터 메시지를 보냈다. 자신의 강아지가 이미 집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농담과 함께 사진을 첨부했다. 작은 몸이 공간을 빠르게 익히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민재는 답장을 보냈지만 마음은 보호센터에 가 있었다. 그는 차량 뒷좌석에 준비해둔 이동 케이지를 확인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 센터에 도착했을 때 직원은 절차를 설명했다. 예방접종 기록과 건강 상태, 사료 급여 방법, 적응 기간에 대한 주의 사항. 민재는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 집중했다. 그는 이미 머릿속에서 여러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있었다. 진도가 낯설어할 경우, 식사를 거부할 경우, 밤에 불안해할 경우. 그는 모든 가능성을 생각했다. 마침내 케이지 안에 진도가 들어섰다. 어제와 달리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마치 이미 결정을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고요했다. 민재는 서류를 정리한 뒤 센터를 나섰다. 문을 나서는 순간 그는 자신의 삶이 전환점에 들어섰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 그러나 그 감정은 과장되지 않았다. 조용하고 단단했다. 차 안에서 그는 백미러를 통해 케이지를 몇 번이나 확인했다. 진도는 불안하게 소리를 내지 않았다. 낯선 이동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민재를 더 긴장하게 만들었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존재가 단순한 의존이 아니라는 사실이 느껴졌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그는 현관 앞에서 잠시 멈췄다. 이 공간은 오랫동안 그의 통제 아래에 있었다. 예측 가능한 소리, 예측 가능한 움직임만 존재했다. 이제는 다른 존재가 들어온다. 그는 문을 열었다. 케이지 문도 열었다. 진도는 서두르지 않았다. 주변을 빠르게 훑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존재를 확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민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불필요하게 긴장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진도는 새로운 공간을 점령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태도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사료와 물그릇을 준비했다. 진도는 잠시 확인한 뒤 식사를 시작했다. 과도하지 않았고 무리도 없었다.
마치 이 집이 이미 자신의 일부라는 듯한 자연스러움이었다. 민재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가장 큰 걱정 중 하나가 예상보다 쉽게 넘어갔다. 유라는 저녁에 잠시 들르겠다고 했다. 자신의 강아지도 데려올까 고민했지만 민재는 아직은 둘을 마주하게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적응이 먼저라고 설명했다. 유라는 이해했다. 그는 그 반응에 고마움을 느꼈다. 자신이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다. 저녁이 되자 집안의 분위기는 이전과 달랐다. 특별한 소음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정적의 결이 달라졌다. 민재는 소파에 앉아 진도를 바라보았다. 진도는 한 곳에 머무르기보다는 공간을 조용히 파악하는 태도를 유지했다. 침대는 잠시 확인만 하고 지나쳤다. 예상과 달리 준비한 물건이 바로 선택되지 않는 모습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날 밤, 민재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낯선 존재가 집안에 있다는 사실이 계속 의식되었다. 그러나 불안과는 다른 감정이었다. 무언가가 채워진 상태에서의 긴장. 그는 한동안 천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거실로 나왔다. 진도는 현관 근처에 자리 잡고 있었다. 특별한 요구도 없었다. 그저 존재하고 있었다. 그 순간 민재는 이상한 생각을 했다. 자신이 이 개를 돌본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반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이 집의 정적을 깨뜨린 존재는 진도였지만 그 정적에 균열을 낸 것은 자신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감정의 문을 닫아두고 살았다. 그 문이 완전히 열리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틈이 생겼다. 며칠이 지나자 작은 변화들이 눈에 띄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그는 자연스럽게 집을 떠올렸다. 예전에는 일이 끝나도 회사에 남아 시간을 흘려보내곤 했다. 집에 돌아가는 것이 의무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일정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진도는 과도한 애정을 요구하지 않았다. 과장된 반응도 없었다. 그러나 민재가 돌아왔을 때 분명한 인식이 있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그는 그 인식을 확인할 때마다 묘한 안정을 느꼈다. 누군가의 기준 안에 포함된다는 감각은 오래된 것이었다. 유라는 자신의 강아지 이야기를 계속 전했다. 집안이 어질러졌고 예상하지 못한 일이 계속 생긴다고 했다. 민재는 웃으며 들었다. 그의 집은 여전히 비교적 차분했다. 그러나 더 이상 공허하지는 않았다. 진도의 존재는 소리보다 밀도가 컸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진도를 데려온 것은 충동이 아니었다. 오래전부터 쌓여있던 정체를 깨기 위한 작은 균열이었다. 그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아니었다. 여전히 신중했고 여전히 계산했다. 그러나 더 이상 닫혀있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진도의 이름을 조용히 불렀다. 이유를 묻지 않았다. 선택의 이유는 이미 충분히 증명되고 있었다. 진도는 여전히 고요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민재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각을 다시 발견했다. 삶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움직이고 있다는 감각이었다. 진도가 집에 들어온 뒤 며칠이 지났지만 강민재는 여전히 자신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는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일정은 그대로였고 회사의 업무 강도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하루의 중심이 미묘하게 이동하고 있었다. 출근 전에는 진도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서가 되었고 퇴근 시간에는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이전보다 분명해졌다. 그는 그 변화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내부에서는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것은 감정적인 선택이 아니라 책임 있는 결정이라고. 충동이 아니라 계획이라고.
입양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잠시 흔들렸던 순간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흔들림을 관리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처리하려 했다. 사료급여 시간, 산책 시간, 예방접종 일정, 보험 가입 여부까지 정리했다. 엑셀 파일을 여러 간단한 표까지 만들었다.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는 확신이 필요했다. 그러나 진도는 그 통제 안에 완전히 들어오지 않았다. 지나치게 의존하지도 않았고 과하게 관심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대신 조용히 집안의 흐름을 바꾸고 있었다. 이전에는 전등을 끄고 나면 집 전체가 단번에 정지한 듯 고요해졌지만 이제는 어딘가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감각이 남았다. 소리가 없어도 존재는 느껴졌다. 그 밀도가 공기를 바꾸고 있었다. 퇴근 후 집에 들어설 때마다 그는 아주 미세한 기대를 경험했다. 예전에는 집이 단지 휴식 공간이었다면 지금은 반응이 있는 공간이 되었다. 진도는 격한 환영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 인지가 민재의 하루를 정리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었다. 회사에서 받았던 압박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집안에서는 다른 기준이 작동하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자 유라는 직접 찾아왔다. 자신의 강아지가 얼마나 빠르게 집을 장악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물건이 어질러졌고 예상치 못한 일이 반복된다고 했다. 그러나 그 불편함 속에서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그의 집은 여전히 정돈되어 있었지만 예전과는 다른 온도가 유지되고 있었다. 유라는 진도를 잠시 지켜보다가 말했다. 오빠가 생각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민재는 부정하려 했지만 명확한 반박은 하지 못했다. 변화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그것이 사실이 되어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조심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었다. 그날 밤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 시작되었다. 진도가 집안의 특정 공간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민재가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방 앞이었다. 그 방은 단순한 창고가 아니었다. 예전의 계획, 중단된 프로젝트, 실패로 끝난 도전, 정리되지 않은 서류가 쌓여 있는 곳이었다. 민재는 그 문을 지나갈 때마다 시선을 돌렸다. 그 안을 정리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다. 진도는 그 문 앞을 떠나지 않았다. 소리를 내지도 않았고 긁지도 않았다. 단지 그 자리를 선택했다. 민재는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반복되자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그 문 앞에 존재가 머무는 것만으로도 압박이 생겼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하필 그곳인지. 그는 문을 열 생각이 없었다. 아직은 준비되지 않았다고 믿었다. 그러나 진도의 선택은 고집처럼 지속되었다.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도 진도는 같은 자리에 있었다. 민재는 잠시 멈췄다. 그 문이 단순한 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그는 그 방을 닫아두는 것으로 과거를 보류해왔다. 마침내 그는 손을 내밀어 문을 열었다. 큰 결심의 표정도 없었고 극적인 다짐도 없었다. 단지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뿐이다. 문이 열리자 진도는 먼저 들어갔다. 그 행동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마치 그 공간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확신이 있었다. 민재는 그 뒤를 따라 들어갔다. 그 방 안에는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자들이 놓여 있었다. 그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 있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진도는 멈추지 않았다. 공간을 천천히 확인했고 오래된 의자 위에 자리를 잡았다. 그 모습은 낯선 공간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다는 태도에 가까웠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민재의 마음이 조금 느슨해졌다. 이 방이 두려운 이유는 물건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그 시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가장 가까운 상자를 끌어당겼다. 하나만 열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시작만 하겠다고 생각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서류와 메모가 들어있었다. 미완성으로 남은 기획안, 당시에 자신이 남긴 계획표, 포기한 이유가 적힌 노트. 그는 그것들을 읽으며 숨이 조금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도망치지 않았다. 예전이라면 문을 닫고 나왔을 것이다. 지금은 그렇지 않았다. 진도는 아무런 조언도 하지 않았다. 단지 그 자리에 있었다. 그 존재는 이상하게도 민재의 감정을 과장하지 않게 만들었다. 그는 울지 않았고 크게 흔들리지도 않았다. 대신 조용히 서류를 정리했다. 필요한 것과 버릴 것을 나누었다. 한 상자만 처리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 방의 공기가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어색했고 여전히 낯설었다. 그러나 이전처럼 즉시 벗어나고 싶지는 않았다. 진도가 그 공간을 먼저 선택했다는 사실이 묘하게 위로가 되었다. 누군가에게는 아무 문제 없는 공간이라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그는 출근 준비를 하며 그 방의 문을 닫지 않았다. 완전히 열어둔 것은 아니었지만 잠그지도 않았다. 작은 차이였지만 의미는 컸다. 그는 스스로에게 인정했다. 진도를 데려온 선택은 단순히 반려동물을 맞이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이 피하던 부분과 마주하게 만드는 계기였다. 유라는 그 변화를 눈치챘다. 방 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아무 말 없이 웃었다. 그녀는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다. 민재도 변명을 하지 않았다. 그들 사이에는 이미 충분한 이해가 있었다. 그날 밤, 민재는 거실에 앉아 진도를 바라보았다. 처음 보호센터에서 느꼈던 감정이 다시 떠올랐다. 그때는 선택받았다는 느낌이 낯설었다. 지금은 그 선택이 어떤 의미였는지 조금씩 이해하고 있었다. 진도는 그의 삶을 완전히 뒤집지 않았다. 대신 아주 정확한 지점을 건드렸다. 그가 가장 오래 닫아두었던 문 앞에서. 민재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자신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고 여전히 조심스럽다. 그러나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다. 그 변화는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았지만 방향은 분명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진도가 처음 그를 선택했던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진도가 집안에서 자리를 잡아가면서 강민재의 일상은 겉으로는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내부에서는 확실히 다른 방향으로 정렬되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아침에 같은 시간에 일어났고 같은 옷을 입고 같은 경로로 출근했다. 그러나 집을 나서기 전에 몇 분이 달라졌다. 이전에는 그 시간이 단순히 준비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누군가를 확인하고 책임을 인식하는 시간이 되었다. 그는 진도의 사료를 정량으로 나누어 놓고 물그릇을 확인하고 메모 앱의 예방접종 일정과 병원 예약 후보 날짜를 정리했다. 행동은 차분했고 계획적이었다. 그러나 그 행동을 가능하게 한 동기는 단순한 관리 욕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속적인 관계를 전제로 한 태도였다. 민재는 자신이 이제 하루를 혼자 마무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점점 명확히 이해했다. 며칠이 지나자 진도의 체중과 식욕이 눈에 띄게 안정되었다. 보호센터에서 들었던 설명과 달리 집 안에서는 크게 위축된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대신 일정한 거리와 일정한 신뢰를 유지하는 방식이었다. 민재가 다가가면 과장된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그렇다고 무관심하지도 않았다. 그 중간의 태도가 오히려 더 깊이 다가왔다. 그는 진도가 자신을 의존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점에서 안도했고
동시에 그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더 신중해졌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그는 무의식적으로 집을 떠올렸다. 예전에는 일이 끝난 뒤에도 자리를 쉽게 뜨지 못했다. 집에 돌아가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생각이 익숙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게 느껴졌다. 누군가가 그 공간을 사용하고 있고 자신이 돌아와야 완성되는 하루가 있다는 사실이 일정에 무게를 더했다. 그는 더 이상 일부러 야근을 만들지 않았다. 해야 할 일만 마치고 나왔다. 어느 날, 그는 퇴근 후 집에 들어와 가방을 내려놓았다. 예전 같으면 그대로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거나 노트북을 켰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다. 진도가 일정한 거리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선은 요구가 아니었다. 단지 존재의 확인이었다. 민재는 잠시 멈추었다. 그 하루가 쉽지 않았다는 사실이 갑자기 의식되었다. 머릿속에는 회의에서 오간 날카로운 말들과 수정 요청이 반복되고 있었다. 그는 그 상태로 한동안 앉아 있었다. 진도는 조용히 다가왔다. 특별한 행동은 없었다. 그러나 그 가까워진 존재감이 민재의 호흡을 천천히 바꾸었다. 그는 그때 깨달았다. 회사에서의 긴장은 스스로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 밀어붙인 결과였다는 것을. 누군가 앞에서 약해질 수 없다고 생각해왔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다는 것을. 그는 낮게 말했다. 왜 자신을 선택했는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그 말은 질문이면서도 고백이었다.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감각을 받아들이는 일이 아직 낯설다는 인정이었다. 그 순간 유라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잘못 산 사료를 건네주러 오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허락했다. 유라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를 읽었다. 오빠가 피곤해 보인다는 말 대신 집이 예전과 다르다고 말했다.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닌데도 숨이 트이는 느낌이라고 했다. 민재는 웃으려 했지만 웃음은 조금 늦게 나왔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정확히 계산하려 했다. 그러나 계산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유라는 농담처럼 말했다. 진도가 오빠를 고른 이유는 분명하다고. 민재는 반박하려 했지만 말이 길어지지 않았다. 대신 가볍게 넘겼다. 그러나 그 말은 오래 남았다. 자신이 필요해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필요한 상태였기 때문에 선택되었다는 가능성. 그 해석은 그를 불편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위로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진도는 집안의 리듬을 완전히 이해하기 시작했다. 특정 시간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준비가 이루어졌고 민재의 하루는 이전보다 분명하게 구획되었다. 출근과 퇴근 사이의 간격이 더 선명해졌다. 그는 집에 들어올 때마다 자신이 두 개의 세계를 오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나는 경쟁과 속도로 움직이는 세계였고 다른 하나는 고요함과 지속으로 유지되는 세계였다. 그 차이는 점점 중요해졌다. 회사에서의 평가와 성과는 매번 변했지만 집에서의 존재는 변하지 않았다. 진도는 민재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에 따라 반응을 바꾸지 않았다. 그 일관성이 그를 안정시켰다. 그는 더 이상 모든 기준을 외부에 두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다. 어느 저녁, 그는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 긴 하루였다. 프로젝트 일정이 앞당겨졌고 책임은 그의 팀으로 집중되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잠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생각은 쉽게 멈추지 않았다. 그때 진도가 다가왔다. 특별한 행동 없이 곁에 머물렀다. 그 단순한 존재가 예상보다 큰 영향을 미쳤다. 민재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긴장 속에서 버텨왔는지 인식했다. 그는 늘 괜찮은 척했고
늘 스스로 해결하려 했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다. 말이 없어도 이해되는 존재가 곁에 있었다. 그는 처음 보호센터에서 느꼈던 웃음을 떠올렸다. 오래 잊고 있었던 감각이었다. 웃음은 단지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진도는 그 감각을 다시 불러냈다.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진도를 데려온 선택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 대신 자신이 문제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닫혀있던 방을 열게 했던 것처럼 일상 속에서도 자신을 조금씩 열고 있었다. 그 변화는 격렬하지 않았고 드라마틱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했다. 며칠 뒤, 그는 퇴근 후 자동으로 컴퓨터를 켜지 않았다. 대신 진도의 식사를 준비하고 짧은 산책 계획을 세웠다. 그 선택은 작았지만 반복되면서 의미를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집을 피하지 않았다. 집은 책임의 공간이자 동시에 숨을 고르는 공간이 되었다. 유라와의 통화에서 그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다. 진도가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지는 않았지만 견딜 수 있게 만들었다고. 유라는 조용히 웃으며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반응했다. 그녀는 오빠가 예전보다 덜 경직되어 보인다고 했다. 민재는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소파에 앉아 진도를 바라보았다. 처음 만났을 때의 시선이 다시 떠올랐다. 그 시선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한 확신이었다. 민재는 그 확신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안에서 자신을 찾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인정했다. 자신은 완벽하지 않다.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계산적이며, 여전히 조심스럽다. 그러나 더 이상 닫혀있지 않다. 진도가 집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그는 조금씩 살아있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계속되고 있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지만 강민재는 그 흐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전에는 하루와 하루가 비슷한 속도로 흘러가며 구분 없이 겹쳐졌다면 지금은 매일의 미묘한 차이를 알아차리게 되었다. 진도의 컨디션, 식사량, 반응의 변화가 그에게 작은 기준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하루를 단순히 업무의 양으로 계산하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확인하는 일상이 하루를 완성하는 기준이 되었다. 진도의 털 상태가 눈에 띄게 정돈되기 시작했고 식사 시간에 대한 반응도 일정해졌다. 보호센터에서 들었던 걱정은 점점 사라졌다. 대신 새로운 책임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다. 민재는 그것을 부담으로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그 책임이 자신을 붙잡아 주고 있다는 감각이 더 강했다. 아침이면 진도는 창가 쪽으로 자리를 잡았다. 외부를 관찰하는 태도는 과장되지 않았고 소유하려는 느낌도 없었다. 그저 존재하고 있는 시간이었다. 민재는 출근 준비를 하며 그 모습을 확인했다. 예전 같으면 휴대폰 알림을 먼저 확인했겠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진도를 먼저 바라보았다. 그 작은 순서의 변화가 그를 놀라게 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치열한 상황이 이어졌다. 신규 프로젝트가 추가되었고 고객사의 요구는 점점 세밀해졌다. 팀원들의 긴장도 높아졌다. 민재는 리더로서 책임을 감당해야 했다. 회의에서는 단호해야 했고 판단은 신속해야 했다. 그러나 이전과 다른 점은 업무의 압박이 그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그는 이제 집이라는 다른 축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장시간의 회의를 마친 뒤 그는 팀원들의 표정을 읽었다. 지친 얼굴들이 보였다. 예전 같으면 그 또한 그 피로에 그대로 잠겼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회의를 정리하며 한 발짝 물러섰다. 모든 것을 자신이 짊어지려 하지 않았다. 해결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퇴근 후 집에 들어왔을 때 진도는 변함없이 그를 인식했다. 환영의 과장은 없었지만 그 인식은 분명했다. 민재는 가방을 내려놓고 잠시 서 있었다. 하루의 긴장이 아직 몸에 남아 있었지만 진도의 고요함이 그 긴장을 빠르게 가라앉혔다. 그는 그 고요함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진도가 집안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특정 시간에 특정 행동을 예측하는 태도는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다. 민재는 그 리듬에 맞추어 자신의 시간을 조정했다. 사료를 준비하는 시간, 짧은 산책 계획, 정리하는 시간. 모든 것이 조금씩 규칙을 만들어갔다. 유라는 여전히 자신의 강아지 이야기를 전했다. 강아지는 집안을 종횡무진하며 에너지를 쏟아내고 있다고 했다. 컵이 넘어지고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반복된다고 했다. 민재는 웃으며 들었다. 그의 집은 그런 혼란과는 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차분함 속에서도 생동감은 분명히 존재했다. 진도의 움직임은 크지 않았지만 의미는 컸다. 어느 화요일, 민재는 평소보다 늦게 퇴근했다. 고객사의 긴급 요청이 겹쳤고 예상보다 많은 수정이 필요했다. 그는 퇴근 후에도 메일을 몇 통 더 확인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머릿속은 포화 상태였다. 그는 열쇠를 내려놓고 아무 말 없이 바닥에 앉았다. 생각을 멈추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다. 진도는 멀리 있지 않았다. 민재의 상태를 감지하듯 가까운 거리에 머물렀다. 과도한 행동은 없었다. 대신 일정한 무게감이 전달되었다. 민재는 자신의 호흡이 얕아졌다는 것을 인식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이렇게까지 긴장을 유지하고 있는지, 회사에서의 역할을 집까지 끌고 들어올 필요가 있는지. 그는 낮게 말했다. 아직도 자신이 왜 선택되었는지 모르겠다고. 그 말은 공허한 질문이 아니었다.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 아직도 낯설다는 고백이었다. 유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간단하게 답했다. 오빠가 그 선택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그는 그 말을 곧바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부정하지도 않았다. 그날 이후 민재는 스스로에게 작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왜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진도는 그 질문에 답을 주지 않았다. 대신 질문을 피하지 않게 만들었다. 그 존재는 끊임없이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다. 말이 없어도 충분히 전달되었다. 그는 더 이상 밤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있지 않았다. 필요 이상으로 스스로를 소모하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진도와 같은 공간에 머무는 시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었다. 자신을 회복하는 시간이었다. 그는 그 시간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어느 날, 그는 퇴근 후 진도가 장난감을 보관한 서랍을 열어놓은 것을 발견했다. 어떻게 열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장난감이 밖으로 나와 있었다. 민재는 그 상황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놀라움과 당황이 섞인 웃음이었다. 진도는 장난감을 입에 물고 진지한 표정을 유지했다. 그 모습이 묘하게 우스웠다. 그 웃음은 이전과 달랐다. 보호센터에서의 웃음이 예기치 않은 반응이었다면 지금의 웃음은 자연스러운 연속이었다. 그는 그 차이를 분명히 느꼈다. 웃음이 억지로 끌어낸 감정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스며나오는 감정이 되었다. 유라는 통화 중에 말했다. 오빠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부드러워졌다고. 민재는 부정하려 했지만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말투가 조금 달라졌고 반응이 느슨해졌다.
긴장으로 무장한 태도가 조금씩 풀리고 있었다. 진도는 여전히 큰 요구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존재만으로 민재의 하루를 정리했다. 그는 더 이상 혼자서 모든 것을 견디지 않았다.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 그를 지탱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숨기지 않았다. 그는 문득 생각했다. 자신이 진도를 구한 것이 아니라 진도가 자신을 꺼내준 것일지도 모른다고. 오랫동안 닫혀있던 상태에서 벗어나게 만든 계기였다는 것을. 그는 그 생각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소파에 앉아 진도의 이름을 조용히 불렀다. 진도는 여전히 고요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더 이상 거리감이 아니었다. 신뢰였다. 민재는 그 신뢰를 받아들였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허락처럼 느껴졌다. 삶이 극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었다. 회사는 여전히 바빴고 문제는 여전히 발생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알고 있었다. 자신에게는 돌아갈 공간이 있고 그 공간에는 이유 없이 자신을 인식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이 그를 지탱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왜 자신이 선택되었는지. 대신 받아들였다. 선택은 이유가 아니라 방향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방향으로 조금씩 걸어가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강민재의 삶은 눈에 띄는 사건 없이도 분명히 다른 궤도를 따라가고 있었다. 회사는 여전히 바빴고 업무는 여전히 촘촘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그 바쁨에 잠식되지 않았다. 일정이 밀리고 요구가 겹쳐도 예전처럼 숨이 막히지는 않았다. 그에게는 하루를 다시 맞추는 기준점이 생겼기 때문이다. 어느 평범한 화요일이었다. 특별히 중요한 일정이 있던 날도 아니었다. 다만 업무량이 유난히 많았고 여러 부서와 동시에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오전 회의에서 나온 수정 요구가 오후에 뒤집혔고 고객사의 긴급 요청이 겹쳤다. 그는 침착하게 대응했지만 내부에서는 피로가 누적되고 있었다. 팀원들 앞에서는 흔들림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책임감은 여전했다. 퇴근 시간이 지나서야 그는 자리를 정리했다. 머릿속은 여전히 업무로 가득 차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에도 다음 날 처리해야 할 항목을 떠올렸다. 차에 앉아 시동을 걸었지만 곧바로 출발하지 않았다.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려 했다. 그러나 생각은 쉽게 멈추지 않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습관처럼 열쇠를 내려놓았다. 평소라면 곧바로 옷을 갈아입고 노트북을 켰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은 그러지 않았다. 그는 그대로 바닥에 앉았다. 아무 말 없이, 아무 행동 없이 하루를 견디느라 붙들고 있던 긴장이 한꺼번에 느슨해졌다.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못한 문장들이 맴돌았다. 진도는 멀리 있지 않았다. 민재의 상태를 알아차린 듯 가까운 거리에 머물렀다. 요구하지 않았고 방해하지도 않았다. 대신 일정한 무게감으로 존재했다. 민재는 자신의 호흡이 얕아졌다는 것을 인식했다. 그는 처음으로 그 긴장을 숨기지 않았다. 스스로에게 괜찮은 척하지 않았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왜 자신이 선택되었는지, 왜 그날 보호센터에서 그 눈빛이 자신을 향했는지. 그 말은 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혼자 견뎌온 사람의 고백이었다.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 아직도 낯설고 어색하다는 인정이었다. 진도는 반응을 과장하지 않았다. 그저 가까이 머물렀다. 그 단순함이 민재의 긴장을 조금씩 풀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회사에서는 늘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
팀장으로서 판단하고, 조율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약한 모습을 보일 여유가 없었다. 그러나 이 공간에서는 달랐다. 성과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가 존재했다. 유라가 그날 저녁 잠시 들렀다. 잘못 산 사료를 건네주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오빠의 얼굴을 보고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았다. 대신 집안의 분위기를 읽었다. 예전보다 공기가 부드러워졌다고 했다. 민재는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웃음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억지로 만들어낸 반응이 아니었다. 유라는 농담처럼 말했다. 진도가 오빠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라고. 민재는 반박하려 했지만 말이 길어지지 않았다. 예전 같으면 이성적인 설명을 붙였을 것이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주장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굳이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며칠 뒤, 민재는 스스로도 놀랄 만한 선택을 했다. 회사에서 일이 끝났음에도 남아있지 않고 바로 퇴근했다. 예전에는 집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일을 더 해야 한다는 강박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집으로 향하는 이유가 분명했다. 그 이유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었다. 집에 돌아와 그는 진도의 사료를 준비하고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일정을 마쳤다. 그 반복은 부담이 아니었다. 오히려 하루를 구조화해주는 역할을 했다. 그는 더 이상 일에 매달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 않았다. 집에서의 존재는 성과와 무관했다. 어느 날, 그는 오랫동안 열어두지 않았던 저장실 문을 자연스럽게 통과했다. 이전에는 그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지 않았다.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 공간은 더 이상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었다. 진도가 그 방을 먼저 선택했던 날 이후 그 문은 두려움의 상징이 아니라 과정의 일부가 되었다. 그는 한 상자씩 천천히 정리했다. 하루에 모두 끝내려 하지 않았다. 하나를 열고 일부를 정리하고 다시 닫았다. 그 과정은 과거를 지우는 작업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작업이었다. 진도는 그 곁에서 조용히 머물렀다. 마치 감독처럼 혹은 동료처럼. 그는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도망쳐왔는지 인정했다. 실패를 정리하지 못했고 미완의 계획을 외면했다. 그러나 이제는 완벽하게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 일부를 받아들이고 일부를 내려놓았다. 그 태도는 회사에서도 조금씩 드러났다. 모든 책임을 혼자 감당하지 않았고 팀원들에게 나누었다. 그 변화는 작지만 확실했다. 어느 날 퇴근 후 그는 습관처럼 휴대폰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이전 같으면 메신저를 확인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대신 진도의 이름을 불렀다. 진도는 조용히 반응했다. 그 반응은 변함없었다. 그 일관성이 민재를 안정시켰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이 왜 선택되었는지 묻지 않았다. 대신 그 선택을 유지하는 사람으로 남기로 했다.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은 용기가 필요했다. 그는 그 용기를 조금씩 키워가고 있었다. 삶은 여전히 불완전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했고 계획은 바뀌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알고 있었다. 자신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고 그곳에는 설명 없이 자신을 인식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이 그를 지탱했다. 그날 밤, 그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생각했다. 보호센터에서 처음 만났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때는 단지 낯선 감정이었다. 지금은 그 감정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다. 진도는 그의 삶을 극적으로 뒤집지 않았다. 대신 아주 정확한 균열을 만들었다.
그 균열을 통해 그는 다시 숨을 쉬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확신했다. 자신이 더 이상 다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변화는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진행 중인 과정이었다. 그는 그 과정 안에 서 있었다. 진도는 여전히 고요했고 그 고요함은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였다. 민재는 그 신뢰를 지키기로 했다. 시간은 조용히 흘러갔고 강민재는 그 흐름을 처음으로 또렷하게 체감하고 있었다. 예전에는 한 주가 끝나면 다시 같은 한 주가 반복되는 느낌이 강했다. 업무는 이어졌고 피로는 쌓였고 변화는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게 느껴졌다. 특별한 사건이 없는데도 하루가 구분되었고 주말이 지나면 이전과 완전히 같은 상태로 돌아가지 않았다. 무언가가 계속 쌓이고 있었다. 그것은 피로가 아니라 관계였다. 진도는 더 이상 보호센터에서 온 존재가 아니었다. 이 집의 구성원이 되었다. 아침이면 자연스럽게 창가 자리를 차지했고 저녁이면 일정한 시간에 움직였다. 민재는 그 리듬을 인식했고 그 리듬에 맞추어 자신의 시간을 배치했다. 일정이 바쁘더라도 최소한의 산책 시간은 확보했다. 업무가 길어지면 다음 날의 일정을 조정했다.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선택이었다. 회사에서의 태도도 변했다. 민재는 더 이상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 팀원들에게 역할을 나누었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이전에는 그것이 약점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균형이라고 받아들였다. 완벽함을 유지하려는 압박이 조금씩 줄어들었다. 그는 더 이상 스스로를 끝까지 몰아붙이지 않았다. 어느 날 회사에서 작은 실수가 발생했다. 고객사의 요구를 잘못 해석한 것이 원인이었다. 예전 같으면 그는 그 실수를 자신에게만 돌리고 밤늦게까지 수정 작업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팀원들과 상황을 공유했고 해결 방안을 함께 정리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불필요한 죄책감을 덜어냈다. 문제는 해결해야 할 대상이지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했다. 여전히 피곤했고 여전히 책임이 있었다. 그러나 압박감은 예전과 달랐다. 집에 도착하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이미 안정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진도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태도로 그를 인식했다. 과장되지 않은 반응, 일정한 거리, 분명한 존재. 민재는 그 단순함을 사랑하게 되었다. 진도는 그의 성과를 묻지 않았고 실패를 따지지 않았다. 다만 그가 돌아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날 저녁, 그는 소파에 앉아 진도를 바라보며 오래 생각했다. 보호센터에서의 첫 만남, 선택받았다는 느낌, 망설임, 입양 신청서, 저장실 문을 열던 순간까지. 모든 장면이 이어졌다. 그 과정은 극적이지 않았지만 분명했다. 그는 더 이상 다친 사람이 아니었다. 유라는 종종 영상을 보내왔다. 자신의 강아지가 집안을 활기차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물건이 넘어지고 계획이 어긋나도 웃음이 많아졌다고 했다. 민재는 그 영상을 보며 웃었다. 두 사람의 집은 다르게 움직였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둘 다 더 이상 정적 속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어느 주말, 민재는 진도와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 특별한 계획은 없었다. 단지 함께 존재하는 시간이었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예전에는 주말이 공백처럼 느껴졌다. 일을 하지 않는 시간이 오히려 더 공허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채워야 할 공백이 아니라 유지해야 할 관계가 있다. 저장실 문은 이제 거의 닫히지 않았다. 그는 매주 조금씩 정리했다.
완벽하게 정리된 것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그 공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과거를 지운 것이 아니라 현재 안으로 들여놓았다. 진도는 그 방을 자연스럽게 사용했다. 그 모습은 민재에게 상징처럼 다가왔다. 닫혀있던 시간도 결국 삶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장면이었다. 그는 가끔 보호센터에 들렀다. 큰 이벤트는 아니었다. 사용하지 않는 담요와 사료를 기부하고 직원들과 짧게 인사를 나누었다. 처음 그곳에 갔던 나를 떠올리면 여전히 낯설었다. 그때의 자신은 피로에 무감각해진 사람이었다. 지금의 자신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무감각하지는 않았다. 진도는 여전히 차분했다. 집안을 자신의 속도로 사용했고 일정한 신뢰를 유지했다. 민재는 그 신뢰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다. 매일이 확인의 과정이었다. 누군가의 선택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일은 단발적인 결정보다 어렵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다. 어느 밤, 그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진도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고. 그 말은 과장이 아니었다. 진도는 그의 삶에 들어와 극적인 사건을 만들지 않았다. 대신 아주 정확한 지점에 손을 얹었다. 닫혀있던 문, 과도한 책임감,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 그 부분을 조용히 흔들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이 왜 선택되었는지 묻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그 선택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다. 관계는 한 번의 결정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매일의 반복 속에서 조금씩 깊어진다. 그는 그 반복을 소중히 여겼다. 삶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있었고 계획은 수정되었다. 피로가 쌓이는 날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유 없이 자신을 받아들이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 사람을 다시 세운다는 것을. 진도는 말이 없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었다. 신뢰였다. 민재는 그 신뢰를 배웠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약해도 괜찮다는 것, 닫힌 문을 조금씩 열어도 된다는 것. 어느 날 밤, 그는 진도의 머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보호센터에서 처음 느꼈던 그 웃음이 떠올랐다. 그 웃음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그는 이제 이해했다. 선택은 운명이 아니라 기회라는 것을. 누군가가 다가와 문 앞에 머물러 줄 때, 우리는 비로소 안쪽에서 문을 열 용기를 얻는다는 것을. 사람은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혼자서만 버티는 삶은 오래가지 못한다. 누군가의 존재가 이유 없이 곁에 머물러 줄 때, 우리는 다시 숨을 고르고 다시 걸어갈 힘을 얻는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구했다고 믿는 순간조차 사실은 우리가 먼저 구해지고 있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된다. 존경하는 여러분께 깊은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합니다. 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작은 선택을 통해 달라질 수 있는지, 그리고 조용한 존재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공감이 있었기에 이 이야기는 단순한 경험담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위로와 용기의 메시지로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스스로를 강하게 지켜야 한다고 믿으며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따뜻한 시선과 변함없는 존재는 그 문을 조금씩 열게 만듭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도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진솔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꾸준히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감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채널 구독을 통해 앞으로의 이야기에도 함께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